안녕하세요. 차트하랑입니다. 8월 2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구독자분들께서 매집봉 거래량이 터지고 장대 양봉을 매집봉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럼 거래량 없이 윗골이 달고 내려온 걸 앞 매물을 소였다고 보는 게 맞나요? 아니면 저항대라고 보는 게 맞나요?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고 그리고 삼성펄프라는 종목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계셔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일단 저희가 매집봉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매집봉이라는 건 거래량 터진 장대 양봉 이런 것만이 매집봉이 아니에요. 매집봉이라는 건 일반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걸 매집봉이라고 해요. 일반 개인들이 어, 대원전선 우라는 종목으로 보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거래량, 개인들이 이런 거래량이나 이런 파동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뭐냐면 주가는 이렇게 파동을 그리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시장에서 세력들이 없고 개인들만 존재한다면 주가의 파동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개인들의 자금을만 가지고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고 이런 거래량들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다는 건 이렇게 보이는 이런 파동들은 큰 자금을 잇는 어떠한 세력에 의해서 이런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형태의 거래량과 패턴이 나온다. 일단 이거를 이해하시고 보시면 매집봉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이런 패턴은 절대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개인들이 이런 점상, 이런 점상, 그리고 이런 장대 양 음봉, 그리고 이런 거래량들을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건 세력이 들어왔다고 보는 거. 그러면 매집봉이라는 건 이런 장대 음봉으로 나올 수가 있고, 이런 점상으로도 나올 수 있고, 장대 양봉으로도 나올 수가 있는 거. 그리고 윗꼬리들로도 나올 수가 있다. 다만 이런 패턴에서 이런 상승을 시켜놓고 빠지는 패턴을 보고 아 세력이 나갔구나 아니면 세력들이 아직 더 있구나 매집 중인 거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을 때 대원조선 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점상으로 나온 건 흔히 말해서 공격형 매집이라고 하는 거예요. 공격형 매집.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면서 나오는 거래량 터지면서 나오는 이런 상승을 공격형 매집이라고 한다. 이런 걸 공격형 매집이라고 한다. 반대로 하락형 매집이라는 건 주가를 세력들이 매집한 이후에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그러면서 캔들이 윗꼬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그래서 구독자분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렇게 윗꼬리 달고 내려온 걸 앞매물을 소화했다고 보는 거냐 아니면 저항대로 보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이 뭐냐면 세력들은 주가를 끌어올려요. 끌어올려서 개미들을 여기서 태우는 거예요. 개인들을 태운다. 그쪽 호재를 띄워서 개인들을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가를 의도적으로 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뺀다. 그러면 여기에 물린 개미들이 이런 하락을 견디기가 쉽지 않아요. 견디기가 쉽지 않다. 근데 이렇게 한 번씩 주가를 띄워줘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물려있던 개인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면 튀었을 때 본전 매물을 던진다든지 손절이 물량이 나오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물려 있다가 주가 한번 띄워주면 본전 물량이나 손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여기서 물렸어. 여기서 물렸는데 계속 물려 있다가 갑자기 주가가 한번 튀었어요. 아, 그냥 난 여기서 본전에 탈출할래. 아니면 약 손절을 할래. 아니면 약 입절을 할래. 이런 판단이 선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여기서도 버텨. 여기서 버틴단 말이야. 그러면 의도적으로 주가를 한번 더 빼요.
이렇게 개인들이 안 털렸다 싶으면 더 빼. 그리고 여기에서 물렸던 물량들을 더 한번 윗꼬리로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야. 이 정도 가격을 줬을 때 개인들이 털리는지 물량을 내놓는지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온다. 그리고 여기에 또 개인들을 태워서 또 주가를 또 빼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빼는 거야. 그래서 계속 윗꼬리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 이런 하락 추세 나오는 이런 윗꼬리들은 결국 이런 것도 세력들이 돈을 썼다는 건데 돈을 썼다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까지 계속 물량을 매집하면서 나올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계속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테스트를 한다. 그리고 주가를 굉장히 흔들어요. 굉장히 흔들고 이런 식으로 또 매집봉을 띄우면서 다시 또 한번 매집을 하고 그리고 흔들다.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나올 수 있고 장대 양봉으로 나올 수 있고 상승으로도 나올 수 있고 그러다가 주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이 구간. 이 구간에서 충분한 매집을 이루고 개미들을 태웠다가 빼고 다시 또 손절 물량과 본전 물량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매집봉을 띄운 후에 주가는 이렇게 올라가 있다. 이게 세력들이 하는 패턴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세력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신의 돈으로 의도적으로 주가를 뛰어 올린다. 그리고 이 고점 부근에서 개인들을 태운다. 그리고 주가를 의도적으로 뺀다. 그리고 한 번씩 띄우면서 물린 개미들의 본전과 약손절 이런 물량을 나오게끔 유도를 한다. 그리고 안 빠졌을 땐 다시 한번 빼고 다시 한번 올렸다 뺀다. 이런 작업을 끝난 이후에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 주가는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한다. 그러면 이 주가는 749원, 750원이었던 종목이 지금 최고가 1600원을 찍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력의 패턴을 알고 있어야 돼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후에 위에서 개인들을 태운 후에 다시 한번 주가를 의도적으로 빼서 개미들에게 손절 물량, 분절 물량을 만들어내고 한 번씩 주가를 띄워서 매집을 하고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띄었다 올렸다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서 나중엔 큰 상승을 만들어요. 이런 패턴을 봤을 땐 매집봉이라는 건 장대 양봉이든 장대 음봉이든 갭 상승이든 윗골이든 아랫골이든 어떠한 형태로 나올 수 있다. 다만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캔들의 형태와 패턴 그리고 거래량으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다. 다만 우리는 세력의 매집만 가지고 종목을 살 수는 없어요. 왜? 세력은 이 몇 년간 이 몇 년 동안도 매집을 하고 작업을 치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이런 개미들은 절대 이런 대시세까지 먹긴 쉽지 않다. 그리고 반드시 패턴과 차트 분석이 다 된 상태에서 매집봉을 어, 확인을 해서 좀 더 신빙성을 높이고 가능성을 높여나가는 방법을 취해야 한다. 세력들은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고 10년이건 작전을 치기 때문에 매집봉만 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사서 수익 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이런 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차트 분석을 할 때 이해하기가 쉽다. 그러면 대원주 누 같은 경우 현재 구간을 한번 볼게요.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렸어. 그렇죠? 근데 제가 맨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고점에서 세력들이 털고 나가는 패턴은 헤드앤숄더 패턴이거나 쌍봉의 형태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계속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봉, 지금 외봉으로 빠지고 있어요. 누군가가 강력하게 주가를 끌어올린 이후에 이 구간에서 개인들을 태운 후에 그리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빼서
다시 한번 위로 찔러서 여기 물려있던 개미들에게 본전을 주면서 매집을 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가를 빼서 다시 한번 개인들에게 여기까지 본전 물량, 약 손절 물량을 줘서 다시 한번 매집을 한다. 그리고 여기에 태운 개미들을 한 번 더 죽이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매집을 한다. 이러면서 새우들은 계속 물량, 거래량 테스트 그러면서 매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좀 외봉으로만 찔렀다가 빠지기 때문에 저는 나중에 충분히 대시세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종목도. 다만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 나중에 이 종목이 7만 원, 8만 원, 10만 원 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언제까지 기다리기란 쉽지 않아요. 이런 흔들기도 견디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은 매집이 있네. 나중에 크게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차트를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직 빠지고 있네. 추세가 돌아갈 때, 추세가 바뀌었을 때 한번 진입을 해봐야겠구나. 아직은 하락 중이니 이 종목이 이런 하락 추세를 뚫고 다시 한번 올려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때 한번 진입을 해서 슈팅을 노려보든지 중장기로 가져가 보든지 단기로 진입을 해보든지 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이런 패턴들을 볼 줄 알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세력들은 제가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의 가치를 갖고 있는 연필이 있어요. 100원짜리 가치를 갖고 있는 연필이 있는데 A와 B라는 세력이 서로 이 연필을 100원짜리 연필을 500원에 사고 B가 다시 또 1000원에 사고 A가 다시 또 1500원에 사고 B가 다시 또 2000원에 사고 다시 A가 5000원에 사고 B가 10,000원에 사고 이런 식으로 시장에 거래를 만들어내요. 그러면 이 연필의 가치는 100원이지만 서로 세력이 계속 거래를 만들어내면서 이 연필의 시장에서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연필의 가치는 100원이지만 A와 B가 계속 1000원, 2000원, 3000원, 4000원 거래를 만들어내면서 시장에 이 연필의 가격은 10만 원이 돼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은 이 연필에 도대체 뭐길래 이게 10만 원이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10만 원짜리 연필이 20만 원이 가고 30만 원이 가요. 그러면 개인들은 처음에 의심을 하다가 계속 관심을 갖게 돼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 연필이 50만 원이 됐을 때 거기에 각종 호재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연필은 어떠한 가치가 있고 엄청난 기술력이 있는 연필이다. 엄청 좋은 연필로서 앞으로 향후 100만 원도 갈 거다. 라는 호재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개인들은 100원짜리 연필을 50만 원에 사서 100만 원이 가길 기도하며 50만 원에 사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50만 원에 그 연필, 100원짜리 연필을 50만 원에 팔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연필의 가격은 다시 100원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자전거래라고 해요. 자전거래. 이런 걸 자전거래라고 한다. 세력들이 서로 가격을 만들어내면서 시장에서의 가격을 계속 끌어올린다. 그리고 고점에서 팔고 주식도 똑같아요. 100원짜리 주식을 세력들이 계속 끌어올리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럼 100원짜리 주식이 어느 순간 만 원에 가 있는 거야. 그러면 개인들은 항상 고점에서 사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100원짜리 주식을 만 원에 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세력들은 팔고 나온다. 이렇게. 그러면 개인들은 항상 물리게 돼 있는 거예요. 이 고점에서 항상 호재가 터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호재나 기사를 항상 믿으면 안 된다. 실제로 저는 작전에 실패한 주식도 뭔지 알고 있어요. 작전에 실패한 주식도 어떤 패턴으로 나오고
어느 자리에서 작전이 들어가서 이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지도 이제 저는 그런 종목도 알고 있는데 그걸 영상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 세력들도 작전을 치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많아요. 주가가 빠질 때 세력들이 작전을 치려고 이렇게 들어와요. 근데 금감원에서 걸려서 작전 실패하는 경우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거래 정지를 먹게 돼요. 주가를 작전을 쳐서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금감원에 걸려서 주가가 거래 정지를 맞게 된다. 작전에 실패하게 돼서 이렇게 거래 정지가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들도 작전에 실패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절대 100% 1000% 확신할 수가 없다. 그리고 구독자분께서 3.8%라는 종목 정해 주셨는데요. 3.8%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가 있어요. 이렇게 지금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3년 동안 계속 하락 추세를 이어져 왔다. 근데 코로나 기점으로 이 하락 추세를 뚫고 나오는 상승이 나왔다. 그러면 이런 하락하는 추세가 연장이 될 거였으면 주가는 이렇게 빠졌겠죠. 근데 이렇게 빠지지 않고 어느 순간 뛰어 올렸다. 그러면 여기서 변곡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변곡이 발생했다. 그러면 이 종목은 하락하는 추세를 뚫었으니까 그 다음은 이런 박스권이 나오든지 아니면 우상향 추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상향 추세를. 박스권 아니면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런 하락하는 추세를 뚫었으니 여기서 박스권이 나오든 여기서 우상향 추세가 나오든 하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보면 쌍봉으로 빠진 패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 굉장히 많은 매물대가 쌓여 있는 구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 구간에서도 올렸다가 이 구간에서 저항을 맞고 빠지는 거예요. 여기서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위를 보지 않는 게 좋아요. 사실상 이 위까지는 보지 않는 게 좋다. 다만 나중에 이 종목도 이렇게 물량을 계속 소화하면서 언젠간 이 봉을 뚫고 올라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쌍봉을 뚫으려면 세력들도 이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쌍봉으로 나올 패턴 이 부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이런 부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그렇게 봤을 때 이 종목은 여기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에서 박스권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현재 위치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애매한 위치예요. 하단 부분도 아니고 상단 부분도 아니고. 물론 지금 이제 거래량이랑 이런 윗골이 달린 매집봉을 통해서 이제 계속 물량을 소화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기는 해요. 하지만 여기서 채널 하단까지 뺐다고 다시 갈 수 있을 수도 있고 바로 상단까지 갈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는 굉장히 애매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현재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고 저 같은 경우엔 박스권 하단이 왔을 때 매수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목표가를 정할 땐 또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또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단까지 내려왔을 때 24,000원, 25,000원 부분까지 내려왔을 때 모았다가 3만원, 32,000원 부분까지 올라가는 매매 전략을 취할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을 한다고 하면. 이런 박스권이 나올 확률이 매우 높고 쌍봉으로 빠졌기 때문에 이 위까지는 쳐다보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만약 상승을 한다면 4만원, 3만원 후반 전후가 될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매집봉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이전에 나왔던 이런 쌍봉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현재 박스권이라든지
우하향 패턴이든지 우상향 패턴이든지 기본적인 차트 분석이 된 상태에서 매집봉도 확인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 굉장히 어려워요. 한 가지만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거를 다 대입을 하고, 다 근거를 대입해 봤을 때 가장 좋은 종목을 매수할 수 있어야 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